네, 안녕하세요. 토상입니다. 네, 사실 제가 계속 이제 친선 경기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분석하는 법을 최대한 네,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전 토너먼트 경기, 친선 경기 이런 거랑 리그 경기랑 좀 분석하는 법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리그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 이 친선 경기 같은 경우에는 흐름 같은 거를 정말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네임 밸류 같은 부분도 무조건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흐름, 그리고 네임 밸류 이런 국가 대항전 같은 경우에는 네임 밸류로 배당이 매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흐름을 잘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슬로바키아 칠레부터 쭉 가볼 거고요. 걸만한 경기에만 갈 겁니다. 확률을 확실히 높여서 이득을 보자라는 그런 그림으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로 슬로바키아 대 칠레부터 말씀을 드려볼 건데, 사실 이 슬로바키아랑 칠레가 지금 칠레가 8경기 연속으로 이득점밖에 못하고 있는 아주 흐름이 별로인 이제 황금 세대들이 다 저물어 가는 이런 팀이라고 보고 있고요. 슬로바키아도 사실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팀은 아니에요. 그런데 4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고 칠레도 마찬가지로 8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왜 제가 칠레 원정, 이게 슬로바키아 홈인데 왜 칠레가 원정에서 정배를 받은지에 대한 그런 의문을 좀 살려보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칠레가 8경기 연속으로 2득점밖에 못하고 있을 정도로 득점력이 굉장히 딸리고 실점을 굉장히 많이 하는 팀인데, 왜 원정에서 정배를 받은 걸까? 지금 두 팀의 이제 그 팀 가치로 봤을 때는 칠레가 높다라고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기인데 어째서 그런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두 팀 모두 현재 흐름이 좋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배당적인 부분으로 딱 봤을 때는 슬로바키아가 좀 더 가치가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다만 왜 정배고 왜 이 배당들이 다 떨어지고 있을까? 칠레 쪽으로 왜 떨어지고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이 경기는 주력으로 갈 만한 경기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를 약간 로또벳 형식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칠레 핸승이 왜 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만약에 칠레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기게 된다면 2점 차 이상으로 승리를 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슬로바키아 사이드가 맞다라고 판단하는데 사실 걸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패스를 하고 싶다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왜 슬로바키아 홈 쪽으로 배당이 올라가는지도 진짜 의문입니다. 정말 정말 의문이 큰 경기예요. 네. 근데 저는 굳이 건다면 안 걸고 싶어요. 예, 정말 안 걸고 싶은 경기고. 다음에 두 번째 노르웨이 대 핀란드인데, 노르웨이가 이 경기를 이긴다 해도 2점 차 이상으로 승리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노르웨이의 주축 공격수인 홀란드 선수가 나온다고 해도 후반 늦게 나올 것 같거든요. 부상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노르웨이가 이긴다고 해도 2점 차 이상의 승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흐름이 그래요. 완전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핀란드 상대로 네임 밸류적인 면에서 분명 유리한 건 맞지만, 저는 이긴다고 해도 1점차 승부일 것 같은 그런 경기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잠깐만요. 한번 다시 좀만 더 봐보죠. 네, 딱 보면 글쎄, 이 경기도 역시 주력으로 갈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수비적인 면에서 핀란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긴 한데, 네. 이 경기도 굳이 걸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판단 내립니다. 세 번째, 룩셈부르크 불가리아 역시도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불가리아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경기 연속으로 3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5경기 동안 3실점밖에 허용하지 않았어요. 룩셈부르크도 4경기 연속으로 패배를 하고 있진 않은 팀입니다. 굳이 비교를 한다면 두 팀의 전력은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룩셈부르크 홈에서 이런 배당을 줬다? 저는 불가리아 사이드가 맞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력으로 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불가리아 이쪽을, 프렌 쪽을
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슬로베니아, 몬테네그로, 이것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사실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유력한 경기라고 보고 있긴 해요. 다만 주력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좀 큰 경기다. 슬로베니아는 5경기 연속으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팀이고요. 몬테네그로는 지금 3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못 거두고 있는 팀인데, 그 점을 토대로 봤을 때 만약에 뭐 슬로베니아가 이기게 된다면 헨승이 아니라 헨무 정도 1점차 승리 정도로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 무승부 정도, 이 두 개의 선택지에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역시 이 경기도 별로 주력으로 가고 싶은 만한 경기는 아닙니다. 다음에 아랍 대 한국 말씀을 드려보면, 아랍이랑 한국이 지난 11월 18일 날 경기를 치렀어요. 근데 아랍이 이겼습니다. 배당도 거의 이때랑 흡사하게 받았고요. 또 아랍이 또 다시 한번 이런 배당을 받았는데 홈에서, 네. 한국이 지금 득점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현 상황 속에서. 근데 원정에서, 아랍 원정에서 2점 차 이상으로 승리를 하는 거에 3.5고라는 배당이 책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나 낮은 배당을 책정이 됐다 보니까, 지금 아랍이 이긴다는 거에 3.40이 박혔는데 한국이 2점 차 이상으로 이긴다가 3.55라는 거는, 이거는 이게 가능성이 더 낮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이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이기게 된다면 2점 차 이상으로 승리를 할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지만, 현재 흐름 같은 부분을 확실하게 한다면 무승부가 가장 유력한 경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걸만한 경기가 아니라고 판단이 또 듭니다. 저는 이 경기가, 만약에 이 경기를 걸게 된다면 언더가 좀 가깝지 않을까, 언더 경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0대2 아니면 1대1 정도로 이 경기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경기입니다. 네, 그래서 스코어적인 부분으로 1대1이나 0대2 정도로, 네, 걸어볼 만한 경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카타르 에콰도르인데 이건 이제, 월드컵 경기, 첫 경기입니다. 카타르가 홈이죠. 에콰도르가 원정이고. 근데 뭐 이런 루머가 있더라고요. 카타르가 이번에 에콰도르 8명 선수한테 뭐 돈을 줬다. 1대 0으로 1대 0 스코어에 맞게 그렇게 해달라라고 한 뭐 그런 루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카타르가 직전에 10월부터 친선 경기를 4경기를 치렀는데, 단일 실점만 하고, 네, 계속 이겼어요. 4연승을 했기 때문에 이 경기 카타르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콰도르는 계속 3연속 무승부를 치렀어요. 물론 7경기 연속으로 패배를 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 경기 승리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월드컵 개막 팀이 진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면 괜찮은 거라고 봐요. 정말로 이거는 주력으로 갈 만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1.55 정도로 가는, 그림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거는 확실한 주력으로 저는 갈 것 같아요. 몰도바, 루마니아. 네, 사실 이거는 팀 순위도 그렇고 루마니아가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경기긴 해요. 근데 몰도바가 직전에 유네이션 컵에서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이어져 왔었어요. 그래서 이 경기가 루마니아 쪽의 배당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루마니아가 이거나 이걸로는 이기지 못할 것 같고요. 이긴다고 하면 3.30, 1점 차 승리로 이길 거라고 판단은 내려지는데 저는 이 경기 걸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래서 굳이 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몰타나 아일랜드인데, 이 두 팀의 현재 흐름만 읽어도 아일랜드가 원정에서 이런 배당을 받을 만한 경기가 아니에요. 초기 배당이 1.24였는데 이 배당 받을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괜찮다고 봅니다. 1점 차 승리, 혹은 2점 차 이상의 승리도 가능하다고 봐서 이 배당은 괜찮다, 가져가도. 그래서 주력으로 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일랜드가 원정에서 이런 배당을 받을 만한 경기가 진짜 아니라고 봐요. 팀 순위적인 면도 그렇고, 절대 아일랜드가 뭔가 엄청나게 우세해 보이는 경기는 아닌데, 좀 더 봐보죠. 좀만 더 봐보겠습니다. 아일랜드. 글쎄, 이 경기는, 네, 그냥 주력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1점 차 승도 가능하고 2점 차 이상도 가능하고. 네, 근데 이제 조금 팀 가치에 있어서 아일랜드가 좀 불리해 보이는 아일랜드가 좋아 보이는 면이 있네요. 이것도 굳이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다.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다. 몰타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서 주력을 안 가겠습니다. 이거에
크게 이렇게 하진 않을래요. 네, 저도. 헝가리 그리스 이거는 헝가리가 지지 않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기게 된다면 1점차 승부 나올 것 같은데 예, 저는 굳이 이거는 가지 않겠습니다. 주력으로 갈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판단해요. 예, 헝가리랑 그리스 볼게. 헝가리는 유네이션컵 때 뭐 잉글랜드, 독일 다 잡았어요. 예, 물론 이탈리아한테 지긴 했는데 글쎄요. 헝가리에게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경기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 뭐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 경기가 걸만한 경기는 아니네요. 예, 어려운 경기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다음에 마지막 오스트리아 대 이탈리아. 저는 이거는 확실한 주력인데 이탈리아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전력적인 부분에서도 이탈리아가 너무나 우세하고요. 현재 흐름만 봐도 이탈리아가 너무나 우세해요. 이거는 배당으로 접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배당 너무 높아요. 네, 너무나 높게 측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랜이면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세 폴더 정도로 저는 4배당 한번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세 폴더에다가 베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스코어적인 면으로 아랍이나 한국에는 언더를 보는데 1대1 아니면 0대2 정도로 이거는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갈 거고 사실 이 경기는 조금 한국이 실점을 그러니까 수비적인 면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게 한국이 아랍을 상대로 왜 핸디캡으로 이렇게 받았을까. 아랍 분명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 네, 저는 어쨌든 이렇게 세 폴더로 한번 걸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판단해 보시고 거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월드컵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내일부터 이제 맨날 주축으로 볼만한 경기들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고 좋은 결과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토삼이었습니다.